2003년 9월 23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 동아의 생일 파티에 다녀왔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서 너무 좋았다. 어제 미리 준비한 편지랑 선물을 줬더니 동아가 정말 좋아했다. 나도 생일 파티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내년에 해주신다고 하신다. 나도 내년에는 꼭 내 생일 파티에 친구들 초대해야지. 오늘 일기 끝. 영은씨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때 영은씨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생일 파티 못 해주실 수도 있죠. 다 철없을 때 쓴 일기예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생일 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알았어요. 하긴 어릴 때 친구 생일 파티 가면 정말 부러웠죠. 선물도 많이 받고 친구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는데 어린 마음에 서운하기도 했다니까요. 맞아요. 지금은 친구 생일 파티 한다고 맛있는 거 잔뜩 차려놓으면 정말 부럽기보다는 오히려 고맙겠어요. 영은씨 좀 그만 좀 먹어요. 맨날 먹는 거. 여러분도 어린 마음에 철없는 생각을 했었던 추억거리가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추억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들어주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응답하라 2002 시작해볼까요? 잠시 후 그때 그 시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발 양쪽 밑창에 바퀴가 달려있는 바퀴 달린 신발 힐릭스 기억나시나요? 과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힐릭스에 대한 소식 박종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네, 이 힐릭스 언제부터 인기를 끌었나요? 힐리스는 1998년 미국의 사업가인 로저 애덤스가 고안한 모델로 깔창 밑에 바퀴가 달린 신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2002년 가수 세븐이 무대 퍼포먼스로 이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등장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힐리스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힐릭스가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등 다른 바퀴가 달린 신발들은 일반 신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발 앞축에는 바퀴가 없었고 심지어 탈부착까지 가능한 힐리스는 일반 보행 시 신발의 역할을 하다가 자신이 원할 때 바퀴 달린 운동화의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힐릭스의 판매량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하던 명품 브랜드 힐리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월 15,000구 이상씩 팔렸습니다. 이 엄청난 판매량 덕분에 이리스라는 착둥 브랜드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었던 힐릭스, 왜 약 1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요? 먼저 여러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2003년 9월 18일 오후 1시경 광주시 풍암동 모 아파트에서 힐리스를 타고 길을 건너던 8살 이모군이 유모씨가 운전하던 5톤 트럭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또 이에 앞서 7월에는 전주시 진북동 산책로에서 친구와 함께 힐리스를 타고 놀던 11살 김모군이 미끄러지며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건 이후 힐리스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위험 교육을 할 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힐리스 열풍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힐릭스가 이러한 사건의 원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 관계자는 힐리스가 제동거리가 짧아 멈추더라도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부족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인까지도 갑자기 멈추었을 때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의 편리함보다는 안전을 생각해서 발명되기를 바랍니다. 박조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2012년 지구가 멸망한다고 주장했었죠. 이처럼 과거에서 바라본 현재 2015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종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과거에서 예상한 2015년. 먼저 첫 번째는 달나라 여행입니다. 과거 2008년 4월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소유주호를 타고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머지않아 우주여행이 현실화되는 것 싶었지만 아직 비용과 안전상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영리 단체인 마스1이 계획하고 있는 화성 이주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주 여행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랬군요.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 과거에서 예상한 2015년 그 두 번째는 암 완전 정복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뽑힐 만큼 암에 대한 공포는 대단했습니다. 과거 질병당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2015년에는 근처 작은 병원에서도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2015년 암 완전 정복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직까지 암은 여전히 우리 의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나노 로봇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여러가지 암치료 기술 개발로 암치료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암 완전 정복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하루빨리 완전한 치료법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어떤 예상을 했었나요? 또 과거에서 예상한 2015년 세 번째는 컴퓨터의 축소화 기술 발달입니다. 과거 CRT 모니터를 사용하던 시절 컴퓨터가 한 손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5년 PC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폰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컴퓨터가 한 손에 들어오는 일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개발한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인 구글 글라스, 시계처럼 한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PC인 아이워치 등 컴퓨터를 잇는다고 했던 과거의 예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컴퓨터 기술의 발달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상은 없었나요? 대형 우주도시 건설, 통일 한국 대비, 초음속 여객기 등 이외에도 많은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이루어진 일도 많지만 아직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가속화로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이러한 예상들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루어질 기술의 발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뉴스 앵커 이영은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my boy. I love my boy. I love you, my boy. I love my bo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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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love my boy. I love you, my boy. Everybody's 영은 씨는 미래에 어떤 기술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빨리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것뿐이에요? 뭐 딴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셰프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나오는 자판기 이런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래 진짜 돼지 되겠어요. 영은 씨 또 먹는 이야기예요? 정말 컨셉 좀 바꿔야겠어요. 중현 씨가 이 컨셉 가질래요? 컨셉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컨셉은 영은 씨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 들켰네요. 그건 그렇고 이번 주 추억팔이 주제는 뭐예요? 이번 주는 영은 씨 컨셉도 바꿔볼 겸 좀 먹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봅시다. 아, 조금 아쉽네요. 그럼 이번 주 추억팔이 주제는 바로 추억의 초등학교 일상입니다. 추억의 초등학교 일상이요? 네, 작곡가 윤일상 아니고 추억의 일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수도가. 아, 중현 씨. 제발 이상한 애드립 좀 치지 마세요. 학교 수도가 거기서 점심 식사 다 하고 양치한 다음에 불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양치하고 1분 동안 불쏘 입에 물고 있다가 뱉었죠.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 꼬박꼬박해서 지금까지 충치 한 번 걸린 적 없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무튼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 일상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좋아요. 먼저 아침 조회 시간이에요. 아침 조회 한 달에 2번 정도 전교생 모두 운동장에 모여서 전체 조회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 그때 그림 진짜 잘 그려서
대표로 상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역시 그 그림 실력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하긴 제가 그림 좀 잘 그리긴 하죠. 아니요, 아직도 초등학생 그림 실력이라는 소리죠. 뭐 초등학생 치고는 잘 그리네요. 아, 그렇겠죠. 암튼 조회가 끝나면 1교시가 시작됐었죠.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연강 같은 거 없이 수업 40분 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땐 그것도 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짧은 시간인데. 맞아요. 아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우유당번이 우유를 가져와서 우유 급식을 했죠. 아, 우유급식. 종현 씨 혹시 제티 기억나세요? 제티. 전 우유당번 할 때 몰래 문구점 가서 사와가지고 다 먹었었죠. 아, 친구들이 진짜 조금만 남겨달라고 반에 반만 남겨달라는 둥 애원했었는데 저는 꼭 한 개 다 타서 제가 다 먹었어요. 역시 꿀꿀이 영은씨 답네요. 그리고 우유 급식이 끝나면 다시 수업이 시작됐죠. 종현 씨 그때 혹시 들었던 과목들 이름 기억나세요? 일단 저는 읽기하고 말하기, 듣기, 쓰기 뭐 이런 과목들이 기억나네요. 맞아요. 또 수학 말고 수학 익힘책도 있었죠? 맞아요. 그 수학 익힘책 맨날 담임 선생님께서 숙제로 내주셨죠. 그리고 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와, 그거 1, 2학년 때 배우던 과목 맞죠? 진짜 추억 돋네요. 그렇죠. 근데 종현 씨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근데 종현 씨는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께 안 혼났어요? 요즘 하는 짓 보면 굉장한 말썽쟁이였을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성실한 모범생이었죠. 아, 그러지 말고 한번 담임 선생님한테 혼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뭐 사실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집중하지 않고 손장난 쳐서 많이 혼났죠. 저도 떠들어서 많이 혼났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4교시까지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었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친구끼리 먹으러 가지 않고 담임 선생님과 각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갔었죠. 그때 운 없으면 다른 반 학생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활동을 했었죠. 맞아요. 저는 방과후 활동 때 요리를 배웠었어요. 초등학교 때 요리를요? 와, 그래서 영은 씨가 요리를 그렇게 하는군요. 그럼요. 제가 특히 술안을 잘 만든답니다. 중현 씨는 뭐 배우셨나요? 술안이요? 네, 저는 농구하고 컴퓨터 배웠었죠. 그때 워드 자격증도 따고 뭐 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까지 끝나면 청소당번끼리 모여서 청소도 했었어요. 그때 청소 당번을 위해 책상 위에 의자 올리고 가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전 청소당번 할 때 그 칠판지 위에 털던 거 그거 생각나요. 아, 또 기름걸레로 복도 닦던 것도 생각나네요. 그랬었죠.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차렷! 선생님께 경례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죠. 아,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3시 전에 끝났었는데 그때가 그리워요. 영은 씨는 오늘도 그 꿀꿀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아니, 왜요? 오늘은 정말 소소한 학교 일상 이야기만 했는데요. 제가 제티 얘기했잖아요, 제티. 하긴 정말 추억의 아이템이기는 했어요. 추석에 집에 가서 문구점에 제티 없나 찾아봐야겠어요. 아, 네네. 오늘 추억파리에서는 추억의 초등학교 일상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추억파리는 여기서 마치고 이벤트 코너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럼 이번 주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이벤트는 당신의 추억 속 추석은? 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추석 연휴 동안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 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아련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유니스테이션 계정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어릴 때 추억 새록새록 떠올랐나요? 응답하라 2002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추억 돋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추억 많이 쌓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 이번 주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용진이의 응답하라 2002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종현, 이영은, 제작 모영진, 카메라 김재원. 편집의 김대화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more